20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설렘의 시작이고, 누군가한테는 막중한 이제 책임의 단어가 되죠. 저는 이제 매일 친구들이랑 뭐 술이나 먹고 다니고, PC방 같은 데 다니느라, 20대 초반을 좀 허투루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이에 대부분은, 대학, 취업 또는 스펙을 이제 고민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창업이었습니다. 솔직히 겁이 많이 났죠. 돈도 없고 뭐 경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이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정부가 첫 창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진짜 돈을 지원해 준다는 사실 말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요즘 뭐 너도 나도 창업을 하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창업을 밀어주고 있는 그 시장에 진정한 무자본 창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의 가능성을 설계하는 지원금 설계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드릴 거는 2025년 기준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만 29세 이하 이제 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는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4,700만 원, 최대 1억 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당연히 대출이 아니고요.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는 다르게 자부담, 즉 내가 내야 될 돈이 없습니다. 아예 빵원이에요. 일반 정부 지원 사업은 보통 이제 10% 내외로 이제 현금, 자기 부담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 도전하는 사람 전용이기 때문에 면제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서가 굉장히 잘 짜여지고 구성 있게 구조가 갖춰져야 선정, 즉 합격에 대한 확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 PSST 중에서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많은 청년분들이 또 이제 저희 쪽 이제 고객이 되시는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아이디어가 좋으면 붙지 않을까, 합격률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심사위원이 보는 건 아이디어의 그 멋, 일종의 이제 겉멋이라고 하죠. 겉멋이 아니라, 해당 아이디어가 세상에, 그리고, 속하는 해당 시장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풀 수 있는가를 위주로 많이 봅니다. 어차피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업계획서를 통한 서류평가의 핵심은 바로 문제, 해결, 성과 지표의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해결 방향, 솔루션인데요. 합격하는 사업계획서는 사실 크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결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입니다. 이 세 줄의 흐름이 명확하면 되고요. 결국 심사위원은 논리적인 이 플랜을 보고 계획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 및 근거. 이 단락에서 중요한 건, 자, 내 사업의 목표는 거창하게 기술 개발이다, R&D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아이디어를 시장에 올려놓는 사업 시작 단계입니다. 이 사업이 왜 될 것 같은가? 뭐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핵심이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모은 고객 문의가 30건이다. 간단한 네이버 폼, 설문 응답률이 한 50명 정도가 응답을 해줬다. 친구들에게 테스트로 판매를 해봤는데 10건 정도가 팔렸다. 이런 이제 데이터 하나만 있어도 이제 준비된 창업자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은 말로만 하는 꿈이 아니라 실제 만들어가는 그런 증거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차별화. 최근 이제 저희와 함께 하셨던 이제 합격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때, 자, 기술 자체보다 이 기술을 좀 다르게 보여주는 방법에 좀 더 많은 힘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페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친환경 테이크아웃 시스템을 추가한다거나, 의류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AI 맞춤형 핏 분석 등등을 이제 곁들이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 아이템을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등에 이제 입히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행, 키워드를 넣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이 왜 합리적인지 그 근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차별화가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성과. 심사위원은 지금 매출이 얼마냐 보다, 자, 이 지원금으로 무엇을 바꾸려고 하느냐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제품, 그 다음에 해당 시제품을 테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한 거에 대한 피드백, 마지막으로 그로 인한 첫 매출. 이 로드맵이 사업 계획서로 명확하면 가점을 받습니다. 결국 결과가 아닌 이 변화하는 흐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결과보다 성장할 수 있는 증거와 흔적을 보고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근거. 합격한 분들은 언제나 근거 자료를 남깁니다. 특허, 출원 증빙, 시장 테스트 또는 고객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타 회사의 MOU 또는 제휴 의향서. 물론 이 모든 사항들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신뢰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5년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꿀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29세 이하 창업 이력이 전혀 없는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평균 4,700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공고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2025년도에는 3월 달에 공고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월 내지 4월 달 접수로 진행을 했었고요. 자세한 일정은 K스타트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수시 확인이 되시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저희 지원금 설계사는 자체 저희 연구팀들과 함께 더 나은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앞으로도 저희 실제 고객분들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의 가능성을 설계하는 지원금 설계사였습니다. 긴 시청 감사합니다.